자, 이 파트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체에 가해진 열 에너지는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고, 또한 그 기체들이 외부에 한 일 또는 받은 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포함해서 모두를 포함해서 에너지 보존에 관한 식을 나타냅니다.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는 총 기본적으로 네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등압, 등적, 등온, 단열이죠. 각각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온 과정은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의 오른쪽에 있는 이 절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부피가 커지는 과정이면 압력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이때 연력학 제1법칙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열 모두가 일로 다 전달된다라는 그 과정입니다. 이때 이 선을 등온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은 이 기체에 가해지는 열이 그 기체의 내부 에너지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일도 한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있는 등온 과정에서의 이 온도와 등압 과정에서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등압 과정에서의 이 V2, 즉 부피가 V2였을 때의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등온선이 형성된다는 뜻이죠. 다음은 단열 과정입니다. 단열 과정에서는 열 자체의 입출입이 없기 때문에 Q 값 자체가 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체가 플러스 1, 즉 외부의 일을 하게 되는 플러스 1이면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일이 마이너스 값, 즉 외부에서 일을 받게 되면 그만큼의 값이 내부 에너지의 플러스 값으로 됩니다. 그래서 총 토탈 합은 0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갔다는 뜻이고, 그러면 위에 있는 등온 가정의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등적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이 0입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의 변화가 모두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체가 외부에서 열을 받으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플러스가 되고, 만약에 열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내려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이 그래프에서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단열 과정에서 이 그래프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일종의 지수함수 그래프인데, 이와 관련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교 가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연력학 제1법칙의 등압, 등적, 등온, 단열 과정을 모두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다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야 그 뒷부분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교과서 6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스털링 기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금방 배운 연력학 제1법칙의 과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힌트를 주고 여기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열이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열이 빠져나가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열기관이 되려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화살표로. 그리고 두 개의 등온 과정, 두 개의 등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D, A로 한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면적, 이 열기관이 한 일이 되겠죠. 앞에 배우는 1법칙을 가지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6월에 한번 스털링 기관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열기관이든 어쨌든 간에 열의 일로 만들게 되면 이 열이 일로 바뀌는 그 비율이 커져야 되겠죠. 커져야 좋은 기관이고 효율적인 기관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Q1이 내려가게 되면 그 중에 열기관에서 W의 1만큼 빠져나가게 되고 나머지 Q2가 TL, 즉 온도가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열 효율은 전체 Q1분의 얼마만큼이 일로 빠져나갔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Q1분의 W로 표현할 수 있죠. 이를 다시 쓰면 Q1분의 Q1-Q2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는 1-Q1분의 Q2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Q2가 0이면 그러면 열 효율이 1이 될 수 있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 효율이 1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열이라는 것은 온도 차이가 존재해야만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이 열이라는 개념인데 Q2가 없다는 것은 TL이 없다는 것이고 TL이 없다는 것은 열 에너지가 아예 처음부터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최대치로 열 효율을 뽑아낼 수 있나라는 어떤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